아,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원샷 때린다. 꼬리곰탕.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꼬리곰탕. 우리 상훈 씨는 네.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뭐 구독자들과의 약속. 맞습니다. 그쵸. 지키려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촬영팀들과의 약속. 약속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소한 시간 약속부터 중요한 계약까지 우리 사이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오고 가고 이루어지곤 하는데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살면서 또 우리가 약속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혼자 남아도 뭐 나 자신과의 약속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늦어서 미안하다. 저도 사실 늦었습니다. 진짜? 네. 너 얼마나 늦었어? 저 한 15분 정도. 그래? 나는 30분 늦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여러분들과의 모든 약속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는 저희 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약속할게요. 5문제 후딱 풀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지? 네. 나는 오늘 5문제 그냥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것 같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출발합니다. 증기기관차 하나, 둘, 셋.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따가 들을. 네. 이것은 현대의 관료화된 사회 조직에서 요령과 처세술만 터득하여 모든 일에 무사히 지내려는 소극적인 사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대기업의 관료화 현상에 비유되는 경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화이트 칼라를 꼬집은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좀비 아니야, 좀비? 근데 좀비는 보통 직장의 좀비는 월요일 아침에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그치. 그런 분들. 그게 맞나? 정답 좀비. 이게 잠깐만. 방금 전에 좀비 정답입니다. 좀비 정답이에요? 대박이다. 야, 뭐야. 형 촉이 좋으시네요. 야, 대박이야. 저 약속 지켰습니다, 여러분. 문제 후딱 풀겠습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회사원들을 좀비족이라고. 좀비족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좀비가 의욕도 없고 그치. 눈도 흐리멍텅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냥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맞아. 이거 문제를 빨리 풀면 방송 분량이 진짜 나는 걱정이 돼. 그치? 네.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음 문제에서 조금 분량을 좀 만들까? 네. 오케이. 문제 주세요. 지난해 5월 국제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72차 총회를 통해 이것을 국제질병코드 등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보다 이것을 우선시하는 증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일어날 때 중독성으로 인한 장애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이걸 우선시한다. 저 이거 알고 알아? 저희가 아무리 불리한 걱정돼도 아는 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네? 네, 정답 스마트폰 중독. 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질병으로도 되는 게 왜냐면은 실제로도 요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32시간 게임 중독이거든요. 일단 정답 게임 중독! 발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좀 더 얘기는 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저도 이거에 이제 환자였고 저희 모두가 다 조금씩. 진짜? 네. 게임 중독이었었어?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진짜 게임 좋아해가지고. 어떤 게임 했었어? 그때 저 그 프리스타일이라고 농구 게임. 나 그거 중계했었어. 정말요? 내가 중계했었어. 그거를 3on3. 네, 그게 진짜 재밌어요. 저 아이디 코트위 몽상가. 코트위에서 몽상가. 나는 레게 파마스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회색 콧불소, 펭귄 효과 등 사람들의 현상이나 이론들의 동물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쓸모가 없어진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는 화이트 무엇이라고 하고요. 블랙 무엇은 누구나 알지만 논의하기 싫은 사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 핑크 무엇은 술에 취해 보이는 헛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동물은 핑크색이 아닐 거란 말이야. 맞습니다. 정답 팬더. 아, 팬더 아니에요? 오. 화이트 팬더가 요거를 지운 거예요. 흰색으로. 돈 썼는데 못하러 했냐. 그러네. 그리고 블랙 팬더는 왜 얘기하기 싫냐면은 바람을 핀 거야. 팬더가. 네, 붉은이랑 아이고. 바람 펴갖고 까만 게 나와서 얘기하기 싫은 거지. 아, 불편하고. 그치. 핑크 팬더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캐릭터 있잖아요. 술 먹으면 보이는 캐릭터. 저 술 어. 먹으면 보이거든요. 그 캐릭터가 핑크 팬더. 맞네. 이거 아니더라도 정답으로 합시다. 이 네. 정도 놀리면. 육식 동물인가요? 이런 것도 여쭤보면 좀 그렇죠. 포유류죠, 포유류. 포유류. 뭔지 알았다. 알았어? 네,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왜? 화이트캣. 왜? 이 논리도 약간 그 팬더랑 똑같은데 어. 흰색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까만 고양이는 네로. 아, 그다음에 이제 핑크 고양이. 정답 원숭이. 왜? 흰색 원숭이는 돈으로 막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색깔 원숭이는 바람을 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핑크 원숭이는 이제 헛것. 야, 그게 바람 엄청 핀다. 동물들. 아, 동물원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그것만. 아, 정답 곰. 곰이다, 곰. 베어. 곰. 뭐 긴꼬리 원숭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네.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설마. 정답 코끼리. 코끼리 정답입니다. 와, 코끼리. 그치, 코끼리는 회색인데. 네. 태국에서 흰 코끼리가 왕들이 신하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하사품인 만큼 신하는 흰 코끼리를 정성껏 돌봐야 하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니었고요.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왕의 엄한 처벌이 따랐기 때문에 이런 흰 코끼리를 골치 아픈 애물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블랙 코끼리 같은 경우에서는 검은 백조와 방 안에 있는 코끼리 를 합성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핑크 코끼리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 수거로 쓰이는 부분인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기 코끼리 덤보에서 덤보가 샴페인에 취해 눈앞에 핑크색 코끼리가 날아다니는 장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 좋아해? 저는 골든 리트리버요. 아, 너무 귀엽지. 걔네 얼마나 착한지 알아, 세상에? 진짜 착할 것 같아요. 진짜 착해, 걔네. 그 등치가 그만한데 엄청 착해. 걔네들이 또 아기들 엄청 사랑하잖아. 아, 네. 아, 나도 그 유튜브에서 골든 리트리버 영상 막 맨날 보는데 중독돼가지고. 세 번째 문제, 우리 이 정도면 우리 진짜 선방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그냥 야, 이게 있었다. 요거 까먹고 있었어요. 와, 이거 필요도 없었다. 오케이.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유명 커피 브랜드인 맥스웰은 미국의 종합식품 생산 회사인 제너럴 푸즈사의 커피 상표입니다. 본래 맥스웰은 1870년대 커피 새로운 브랜드에 성공하여 당시 식도락가들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호평을 받은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멕시코. 아니에요? 정답 곶간. 곶간. 형님 커피 보통 언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고 네. 집안일 하고 나서 좀 쉴 때도 먹고 거실에서 주로 먹지. 응접실. 화장실. 화장실에서 똥때. 탄광입니다. 탄광. 탄광 노동자들이 이거를 일하고 나서 딱 커피를 마셔요. 정답 공장. 부두. 정답 호텔. 정답입니다. 와! 왜 호텔이야? 그게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림 그려지고 서부 시대 약간 아직 서부 시대까지는 아니고 아직 조금 싸우고 있을 때 맥스웰 하우스 커피는 테네시주의 내슈빌에 있는 주요 호텔인 맥스웰 하우스 호텔에서 호평을 받은 데서 그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고요. 시어도어 루스펠트가 이 호텔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좋다라고 평한 것이 오랫도록 광고 문구로 쓰이면서 맥스웰이 이 커피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맥스웰 하우스라고 안 읽어주셨구나. 와, 야, 우리 찬스도 없이 지금 이거 너무 잘 맞춘다. 이건 네가 맞춘 거야, 완전히. 와. 호텔.
그럼 무찬스 최초 도전해보겠습니다. 노 찬스 클리어. 아시아인 최초 노찬스 클리어. 아시아인 최초? 아시아인 최초. 그래? 누군가 있을걸? 덴마크에서 한번 했고 아시아인 최초 노찬스 클리어 도전. 도전!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드러기의 일종으로 피부를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을 주어 긁거나 누르면 그 부위에 국한되어 두드러기와 유사하게 가렵고 붉게 변해 마치 피부에 글씨를 쓴 듯한 양상으로 보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약한 자극에 의해서도 온몸의 피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가려워서 긁으면 더욱 심하게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 증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얼마 전에 저도요. 그러니까 팔이 그려져 있었고 누가 두 개 딱 하니까 이렇게 두 개 탁 튀어나와 있었거든. 맞아요. 그때 봤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재밌는 느낌이었어요. 어감이나 이런 게. 귀여웠어. 네. 글자성 피부, 글자 피부. 글자병, 글씨병. 그중에 정답이 없죠. 이거 이러기도 힘든데. 맞아요. 야, 노찬스 클리어로 가야 되는데. 노찬스 클리어 아시아인 최초 성공할 것인가? 지금 노찬스 문상훈 클리어. 선수, 김태희 선수 빌드업 중에서 미드필더 노찬스 클리어 이렇게 실패합니다.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 뺏기고 맙니다. 실패. 그래. 너 잘하지? 하지만 실패는 새로운 도전. 그렇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너무 많어. 원찬스 클리어 도전. 원찬스 클리어. 와, 이거 싹 다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네. 자, 원찬스 클리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자, 검색 찬스. 첫 글자 딱 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렇지. 아니 엔터를 누르고 나서부터입니다. 피, 부, 띄고 긁으면 글씨 이거지. 오케이. 타이틀이 너무 좋았어요. 텍스트가. 좋았지. 딱 그러면 딱 바로 나왔어요. 나오지. 바로 첫 번째. 근데 그 몇 초 만에 맞췄죠? 이 정도면 노찬스 클리어나 마찬가지 아닌가? 맞아요. 반 아쉽다. 찬스 클리어. 아쉬워. 타이 기록. 자, 정답 말하자. 하나, 둘, 셋. 피부 묘기증. 피부 묘기증 정답입니다. 검색의 승리. 와우. 검색 역시. 또 다른 말로는 피부 그림증. 글씨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림이구나. 손톱이나 펜 등을 이용하여 적당한 압력으로 피부를 긁은 뒤 수분 동안 관찰을 하면 마치 글씨를 쓴 듯한 양상으로 긁은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피부 묘기증의 원인이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이것을 밝히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의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야들이 좀 있죠. 피부 묘기증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요. 우한 폐렴. 지금쯤은 다 마무리됐겠죠? 그치? 그래도 항상 질병 예방하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강의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비 영화는 좀비라고 하는 독특한 소재로 전 세계의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B급 영화를 말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좀비들은 남을 물어뜯기에 혈안이 됐거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피해를 주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비가 우리의 직장에서도 기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부두족이 숭배하는 뱀신을 뜻하는 말이었던 좀비는 최근 들어 처세술만 터득해 무사히 지내려는 소극적인 화이트 칼라를 비꼬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대 조직에서 무사 안일에 빠져 주체성 없이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좀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좀비라는 용어는 늘 뒷전에 서 있으며 겉멋에만 치중하고 생각이 고루하고 떳떳하지 못하며 즉흥적이란 뜻의 단어 첫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우시바 야스히코는 기업 조직 안의 좀비족은 자기 자신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부하 상사까지도 피해를 입게 하여 마침내는 기업을 넘어뜨리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소 배우고 닦았던 지식을 창의적으로 발휘하기보다 그저 호구지책으로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만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당신도 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홍원영 본부장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강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지난주 강의를 듣고 한 5번 정도 싸움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괜찮다. 네. 자기는 평소에 5번 이상이나 싸우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직장 내 인간관계 리더십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좀 재밌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네. 우리 직장에 기생하는 에너지 좀비들. 에너지 빨아먹는 사람들. 좀비들이죠. 예, 그렇게 한번 비유를 이 해봤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주는 좀 스톤 키드들, 예, 뭐 돌 아이들. 뭐 이런 주제를 에너지 좀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야, 예. 오늘은 더 재밌겠다. 약간 뒷담화도 할 수 있겠네요. 공식 뒷담화 시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그 좀비족 뭐 이런 말도 요즘에 시장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뭐 수수방관하고 뒤로 물러나 있고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 그냥 묻어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왜 재밌냐면 좀비들이 특징이 보면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좀비라는 그 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욕구에만 충실하죠. 자기 욕망에만 충실해서 뜯어 먹어야겠다는 욕구. 그러니까 그 1차원적인 되게 존재들이고 더군다나 또 좀비는 그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좀비가 돼버리면 누구든지 그 주변에 물려버리면 같이 좀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직장 내에서 에너지 좀비라고 이름 붙이는 류들도 가만히 보면 뭐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좀비인지 모르고 그리고 전염시키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사람을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왜 멀쩡하던 사람도 야 나도 이제 똑바로 안 해 막 나도 이제 안 해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염성이 있다는 게 이 좀비족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진짜. 네, 조직 네. 전체를 막 와해시키고 막. 그렇죠. 네. 그 유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 저는 요거를 이제 한번 재미나게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이야기나 동화 이런 거에 한번 비유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을. 일단 흥부와 놀부형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부터 한번 볼게요. 놀부 딱 느낌 오시죠? 자기 욕심 생기고 못됐고. 폭언, 비난, 뭐 잘못하면 막 혼내고 아니면 불평 막 늘어놓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그 놀부에 딱 그게 있잖아요. 괴팍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냥 공격적이고 그죠? 우리가 뭐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흥부도 진짜 문제예요. 예,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들. 예, 흥부도 보면 경제력이 전혀 안 되던데도 애를 많이 넣고 정령왕. 생활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은 크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 벌려놓고 수습 못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예, 이런 만약에 이제 성정으로 비춰지면 자 뭐 흥부 비하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한번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흥부형, 놀부형도. 그렇죠. 흥부도 문제가 많죠. 문제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유형 중에 하나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형이 있죠. 예.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왜 지난번에 얘기했던 블라인드 스팟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요, 일단 기본이 임금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근데 완전히 벌거벗고 남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자기는 뭐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야, 뭐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런 유형이 되죠. 리더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것은 성공한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이 될 거고요.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예. 늘 잠수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뭘 해도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고 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팀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학생분들 과제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잠수를 타버려요. 이 사람들 특징이. 무책임하다. 무책임하게 잠수 타버리고 안 나타나 버리고 예. 연락해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회사에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주 아파요 또. 보면 이렇게 많이 아픈지 몰라요. 특히 월요일 아침은 뭐 많이 아프고 중요한 회의 있으면 이렇게 또 아프고요. 이분들이 보면은 그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이제 회피하는 게 잠수하는 걸로 나타나고 갈등 생기거나 이러면
도피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장화시는 고양이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장화시는 고양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뭐냐면 잘해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장화시는 고양이 보면 제주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뻐기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아, 내가 잘난 줄 알아. 예. 벌거벗은 임금님하고는 좀 달라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장하시는 고양이는 좀 잘해요 실제로. 근데 겸손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러면 주변에 적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물론 그 동화책에서야 좋은 그 뭐 목적으로 쓰여졌지만 속임수를 되게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든가 뭐 실제 자기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 막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기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야, 김대리 이번에 고생하는 건 아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만 잘 처리되면 내가 다음 때 정말 너 신경 써줄 거다. 뭐 이런 감언이설로 남을 속인다거나 자기 목적 때문에 남을 기만한다거나 얄밉다. 이런 얄미운 유형이 우리 이제 에너지를 확 말아먹게 되는 이런 네. 유형이 되는 거죠. 예. 뭐 이 외에도 혹시 뭐 또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생각나는 그냥 유형이. 저는 그냥 매사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그게 있죠. 예. 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꺾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제 놀부형이 좀 가깝죠. 놀부. 막그 부정, 불평, 불만,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근데 흥부랑 놀부랑 섞이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되게 무책임하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괴팍해 막 욕심이 또 많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최악이죠. 아, 진짜. 최악이죠. 뭐,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네. 막,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 있어, 저런 사람 있어, 막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맞아요. 나에게도 흥부의 모습이 맞아. 있고, 놀부의 모습이 맞아. 있고,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있고, 나도 잠수 탈 때 있고, 그죠? 다 누구나 이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조직에나 도라이가 있다. 어느 그 도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을 씻고 봐도 도라이가 우리 회사에 없으면 네가 봐도 도라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가서 네. 이 좀비들이 득실되는 이 사회에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장비를 이제 파밍해야 되잖아요. 그 장비 파밍에 대한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좀비 바이러스의 그 실체가 뭘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적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태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회피하고, 뭐 그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가만히 고민해보면 저는 그 좀비 바이러스를 키우는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두려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네. 뭐 그다음에 뭐 내가 윗사람이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이럴 거에 대한 두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과 강박증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룬 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도 많기 때문에 맞아.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안 됐다. 뭐가 저렇게 겁이 날까. 사실 우리 조직 내에 기생하는 좀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겁나서 그런 거예요. 데일 카네기 씨는 이것을 Five Success Driver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성공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갖추어야 될 5개 일종의 덕목인 거죠. 이게 이제 좀비에 대응하는 저는 이제 장비라고 보는 거죠. 장비 파밍인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자신감, 그다음에 인간관계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리더십,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극복 능력입니다. 이 5가지 역량인데요. 사실 이것은 한 항목이 다 한 회 분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만 좀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력이나 전략 게임 중에 tit-for-tat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네. tit-for-tat 전략은 뭐냐면 2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일단 호의로 시작한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호인들은 호의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tit-for-tat이 다른 것이랑 다른 경우는 뭐냐면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준다요. 상대방이 이번 판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판에 나는 반드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학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지는 게 뭐냐면 호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번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엔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나의 태도를 안 바꿔요. 왜 한 번 삐지면, 한 번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내가 좋게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tit-for-tat은 뭐냐면 호의로 시작하되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반드시 나도
배신을 하고.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바로 받아줘요. 바로 또 나도 협력태세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게 몇 번 학습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배신하면 응징한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반드시 받아준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게 모든 그 AI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요 팁포텟 전략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제일 높은 전략을 와.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말 관계라면 팁포텟 전략이 안 먹힐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보통 직장의 대부분의 관계들은 장기적인 관계죠. 가족들의 관계도 장기적인 관계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팁포텟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벌을 주는 강도가 상대방이 나한테 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가는 그 함수를 써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90만 보복하는 거예요. 고급 전략인데. 예, 만약에 폭언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쟤를 철저하게 응징해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상대방은 100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110을 줬어요. 상대방 120을 줘요. 나는 130을 줘요. 영원히 협력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좀비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인간관계에서 이제 호구와 호인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네. 호구는 늘 수능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해주고 늘 호의로 대합니다. 근데 팁포텟 전략을 쓰는 사람은 호의로 대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되갚아준다. 그러나 단 지나치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하면은 예. 내가 배신하면 얘도 언제든지 다시 응징하니까 아주 뿌리 깊은 우정까지는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비즈니스 간의 협력 관계에서 제일 좋은 건 정말로 우정이 마음이 맞고 잘 맞아서 깊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은 소수거든요. 정규 분포를 이뤄요, 항상. 항상 보면 정규 분포. 가장 나랑 가깝고 친밀하고 내 마음도 알아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그리고 진짜 나랑 안 맞고 틈만 나면 싸우고 노래 같은 사람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동료 그냥 뭐 잘 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대면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합을 맞추기도 하고 이게 정규 분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답을 찾을 때 가장 깊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아주 깊이 있는 관계, 뭐 정말 이런 것들만 원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정규 분포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해야 될 전략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씀하신 그 뿌리 깊은 우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 호혜적으로 대하는 정도. 서로 호혜적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킨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한 나도 저 사람을 잘못하지 않겠다. 요 정도가 말한 그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에너지 좀비들을 그냥 마냥 흉보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그렇죠. 나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든 시간이었네요. 그 좀비 영화로 다시 돌아오자면 사무실에 좀비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좀비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는 거. 맞아요. 내가 감염되지 않고 나는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그 영화는 해피엔딩이고요. 내가 감염되면 새드엔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비들을 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드라이버로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그게 조직 생활에서도 여전히 우선이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꼬리고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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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정리.